미국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지만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확실시되는데요. 이 옐런 의장의 연임이 아닌 새 인물 지명을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 파월이 어떤 인물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연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방준비제도의 임무와 이 이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미국 연방준비제죠.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임무는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예. 그 중심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드 오브 가버너라고 그러죠. 가버너가 있는데 그 시스템 내 커미티나 그 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FOMC가 기준금리 타겟을 설정하고 이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시장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운영하는 기능입니다. 예. 그런데 연준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준이사 멤버들이 그리고 또 FOMC의 이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가버너들이 미국 통화정책 수립과 집행의 핵심 인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준 이사의 임기를 14년으로 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사회 의장의 경우에는 4년의 임기지만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들은 이제 연임을 시켜왔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린스픈 같은 경우에는 19년 동안 연준 굉장히 오래 했고, 그다음에 버냉키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임기를 누렸습니다. 예. 그런데 앨런이 처음으로 4년 단임에 그친 것입니다. 일단 연준 이사들의 임기가 14년이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위해서 좀 연임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단임에 그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이 제니 옐런이 연임이 돼야 되는데 연임이 되지 못했어요. 배경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앨런 의장의 거치가 좀 어려울 거다는 그런 전망이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오바마 정책을 도와주기 위해서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졌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앨런 의장의 역량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고 해서 연임 가능성을 조금 점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임으로 끝났는데요. 그런데 뭐 그 미국에서도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임을 반대를 했었고,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당적인 어떤 연임 관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앨런 의장이 나름대로 정책을 잘 수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연임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뭐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뭐 이게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단임에 그쳤기 때문에 그 좋은 전통이 끊기게 됐군요. 네네. 지명자인 제롬 파월 차기 후보자죠. 연준 의장 후보자 어떤 사람인가요? 그 제롬 파월은 뭐 64세입니다. 64세인데 공화당 쪽의 사람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과격한 어떤 변화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둘기 성향을 가진 그런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2년 이후에 연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이견을 내세우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분이 결코 그 의견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개인적인 이력을 보면 전임 어떤 그 의장들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는 좀 파격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유대인이라든지 경제학 박사 출신이 아니라든지 그리고 투자은행에서 근무했다든지 이런 점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롬은 그 파월 의장은 그 지명자는 변호사 출신에다가 재무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고 투자은행의 경영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력 중에 우리의 눈이 띄는 것은 칼라이 그룹에서 일했다는 파트너로 일했다는 점. 사모펀드죠. 사모펀드에서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칼라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미은행, 지금 그 시티뱅크죠. 그 투자한 이력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력을 볼 때는 상당히 진시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점이 좀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2012년부터 그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학구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답니다. 예.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주었을 때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는 많은 경험을 축적한 뭐 충분한 인사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학자 출신은 아니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다. 예, 예. 일단 파월의 성향을 좀 보자면 미국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동안 뭐 외신에서도 파월의 그동안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기사들이 꽤 많았었죠. 예. 우선 그 파월이 취임하는 시기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 즉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것이 막 진행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이에 대한 입장을 보자면 파월은 그레듀얼, 그러니까 점진적 완화 정책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 점진적 완화 정책이라는 거는 과도한 금리 변동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뭐 지난 10월에 발언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의 그 보유 자산 축소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설치해서 그것도 그레듀얼 점진적으로 점진적인 속도로 완만히 진행돼야 될 거로 기대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 특히 그 보유 자산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뭐 지난 9월에 사실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그 보유 자산을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 예.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그 CNBC 보도에 따르면은 예. 2조 4천억 달러 밑으로까지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2조 9천억 달러까지도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오히려 이제 완화된 어떤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명이 됐고 아직 뭐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명 발표 후의 반응들, 시장의 반응과 뭐 전망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상승세가 멈춰 있죠. 지난주부터. 그렇지만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그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앞으로 유지가 되고 또 금융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면 주식이나 회사채라든지 그리고 신흥국 자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머징 마켓 그 신흥국에 관련해서 뭐 발언 하나가 좀 그 주목을 끌던데요. 예. 그래 신흥국이 좀 더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좀 더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면에서는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에 30일 날이죠.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이제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 금리 인상은 좀 더 신중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인 될 수도 있겠지만 파월 때문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